장례식장 3층 빈소였어요. 큰오빠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순호가, 이게 뭐야? 큰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둘째 오빠가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언제 바꾼 거야? 셋째 오빠는 벽에 기댄 채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순옥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3년 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정신 맑을 때 직접 하신 거예요. 큰오빠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딨어?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제 이름은 이순옥이에요. 올해 68세예요. 3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향년 93세였죠. 어머니는 25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 긴 시간을 저 혼자 모셨어요. 오빠 셋은 단 한 번도 간병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병원비도 한 푼 안 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얘기부터 꺼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25년 전 2002년 3월이었어요. 어머니가 68세셨을 때예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순옥아, 너 누구니? 엄마, 저 순옥이에요. 막내딸이요. 아니야, 우리 딸은 아직 학교 다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제가 벌써 43세예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딸은 10살이야. 어머니 눈빛이 초점을 잃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 무슨 날이더라. 토요일이에요. 3월 15일이요. 3월? 지금 여름 아니야? 아니에요, 봄이에요. 그날 오후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큰 병원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기억력 테스트, 뇌 CT, MRI까지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해마 쪽이 많이 위축됐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요. 얼마나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약은 평생 드셔야 하고 간병인이 필요해요. 간병인이요? 네.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불도 켤 수 있고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날 저녁 오빠들한테 전화했어요. 가장 먼저 큰오빠한테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순옥이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가 치매래. 뭐? 치매?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알츠하이머 초기래. 아이고, 큰일이네. 그치? 오빠, 우리 어떻게 하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말이야, 순옥아. 응?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않겠어? 네. 우리는 다들 바쁘잖아. 나는 회사 일 있고 준호는 학원 가야 하고. 오빠 그래도 혼자는 힘들어요. 알아. 근데 딸이 모시는 게 효도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밖에서 돈 벌어야지. 집안일은 딸이 하는 거고. 오빠 근데 저도 일해요. 너 파트타임이잖아. 그만두면 되지. 파트타임이어도 제 수입이에요. 순호가 엄마가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그게 아니라요. 알았어. 나 바빠서 끊을게. 수고해.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둘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순옥이야.
엄마 치매래. 진짜? 응.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래. 간병인이 필요하대. 그래. 그거 큰일이네. 오빠, 생활비 좀 도와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200만 원? 응. 약값이 한 달에 50만 원이고 기저귀랑 영양제 사면 더 들어. 순호가 그게 말이야. 응? 우리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 그래도 오빠 엄마인데. 알아. 근데 당장은 여유가 없어. 조금 있다가 여유 생기면 줄게. 언제요? 글쎄, 한 6개월? 6개월이나요? 미안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내가 조금만 참아봐. 오빠 6개월이면 너무 긴데요. 순호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알아서 해봐. 딸깍. 또 전화가 끊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셋째 오빠한테도 전화했어요. 3번을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엄마 치매래. 전화 좀 받아. 10분이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미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다음 날도 전화 안 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 문자만 왔어요. 순호가 엄마 모시느라 고생 많아. 힘내.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고작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제가 모시기로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셨어요.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만들었어요. 침대를 놓고 옷장을 드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가끔 헷갈려 하시긴 했지만요. 순호가 여기가 어디니? 엄마, 제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그래. 내 집은? 엄마 집은 비워뒀어요. 나중에 다시 가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집은 새를 낳았거든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어머니 약값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고요. 기저귀가 30만 원이었어요. 영양제랑 건강식품까지 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파트타임 급여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적금을 깨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부터 어머니 증상이 심해졌어요. 밤낮이 바뀌셨어요.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깨셨어요. 밤 11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집을 돌아다니셨어요. 순호가 나 집에 가야 해.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멀쩡해. 문을 잠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 열어. 나 나가야 해. 엄마, 밖에 위험해요.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밤에 너무 시끄럽다고요.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어머니를 진정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2~3시간 자면 다행이었어요. 낮에는 어머니 간병을 하고 밤에는 배회를 막았어요.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어요. 기저귀를 차야 했어요. 처음 기저귀를 채울 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우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이래야 해요. 싫어. 나 아기 아니야. 힘으로 버티시니까 제가 다칠 뻔했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기저귀를 하루에 4번 갈아드렸어요.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요. 시간을 맞춰서 해야 욕창이 안 생겼거든요. 어머니는 매번 싫다고 울부짖으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가져가. 엄마, 갈아드려야 해요.
싫어. 너 누구야?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오빠들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오전 10시까지 걸렸어요. 어머니도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12시에 오빠들이 왔어요. 셋 다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총 10명이었어요. 거실이 꽉 찼어요. 엄마 잘 계셨어요? 큰오빠가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오빠를 못 알아보셨어요. 이 사람 누구야? 엄마, 저 큰아들이에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린데. 큰오빠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 그러게요. 둘째 오빠가 말했어요. 순호가 고생 많다. 요리 맛있겠다. 감사해요, 오빠.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며 밥을 퍼주고 반찬을 더 갖다 줬어요.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오빠들이 일어섰어요. 우리 이제 갈게. 처가 쪽도 가봐야 해서. 벌써요? 1시밖에 안 됐는데요. 응, 미안. 시간이 없어서. 차례 지내고 밥 먹고 30분 만에 가는 거였어요.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10명분의 그릇과 냄비가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너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순옥이에요. 모르겠어. 나가줘. 엄마, 목이 메었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오빠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큰오빠였어요. 순호가 오늘 수고 많았어. 덕분에 좋은 추석 보냈어. 고작 그게 전부였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음식도 잘 못 드셨어요.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한 끼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반도 못 드셨어요. 몸무게가 점점 줄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양실조예요. 링거라도 맞춰야 해요. 집에서 맞힐 수 있어요?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한 번에 5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놓았어요. 한 달에 6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제 적금이 바닥났어요. 퇴직금까지 손을 댔어요. 오빠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링거 맞히는데 돈이 필요해. 얼마나? 한 달에 60만 원이요. 60만 원? 그건 좀 그렇고. 오빠, 제발이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요. 순호가,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준호 대학 등록금 내야 하거든. 오빠,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알아. 근데 당장은 안 돼. 미안해.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둘째 오빠한테도 전화했어요. 같은 대답이었어요. 셋째 오빠는 역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혼자 버텼어요. 일자리를 더 구했어요.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요. 어머니는 집에 혼자 두고요.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엄마, 달려갔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였어요. 이마에 피가 났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꿰맸어요. 오바늘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어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나 큰오빠야. 네, 오빠. 엄마 어때? 건강하셔? 그냥 그래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네. 엄마 집 말이야. 그거 세 준 거 맞지? 네, 맞아요. 세입자가 나간대? 네, 다음 달에 나간대요. 그럼 다시 세 놓아야겠네. 보증금 얼마 받았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요즘 시세가 7천만 원인데 왜 5천만 원을 받았어? 그때 그게 시세였어요. 아깝네. 이번엔 7천만 원에 놓아. 네. 그리고 월세는 우리한테도 줘야지. 네. 엄마 재산이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 4등분해서 나눠야지. 오빠, 근데 저는 그 돈으로 엄마 생활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몫은 줘야지. 한 달에 70만 원이면 우리 한 명당 17만 5천 원씩이네. 오빠, 그럼 제가 뭘로 엄마 모셔요? 순호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요. 3년 동안 혼자 모시면서 한 푼도 안 줬으면서요. 이제 와서 월세를 나누자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오빠들한테 똑같이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또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웃집 경희 언니가 찾아왔어요. 순호가,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괜찮아요, 언니. 거짓말. 완전 아파 보여. 병원 가봤어? 괜찮아요. 순호가, 나 내 친구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25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모신 얘기요. 오빠들이 한 푼도 안 준 얘기요. 월세까지 나누자고 한 얘기요. 경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호가,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있어. 방법이. 뭔데요? 어머니 재산 있잖아. 그거 내 거로 만들어. 어떻게요? 유언장 쓰면 돼. 어머니 정신 맑을 때. 근데 엄마가 지금 치매인데요. 가끔 정신 돌아올 때 있잖아. 그때 하면 돼. 경희 언니 말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호가? 네, 엄마. 어머니 눈빛이 또렷했어요. 여기가 어디니? 엄마, 제 집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치매 걸리셔서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랬구나. 내가 기억을 못하네. 괜찮아요, 엄마. 순호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혼자 나를 돌봤지. 오빠들은 바빠서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걔네들 한 번도 안 왔지? 눈물이 났어요. 가끔 와요. 명절 때만 왔지. 그것도 잠깐.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요. 순호가, 엄마가 너한테 빚졌어.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알아. 그래서 말인데. 네. 집 있잖아. 그거 내 거야.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그래도요. 경희한테 물어봤어. 유언장 쓰면 된대. 엄마가 경희 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응. 작년에. 내가 모르게. 몰랐어요. 내일 공증 사무실 가자. 경희가 같이 가준대.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지 마. 당연한 거야. 내가 받아야 해. 다음날 경희 언니랑
공증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공증인 앞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한다. 내 재산 전부를 막내딸 이순옥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25년간 나를 혼자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단 한 번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공증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이거 비밀이야. 오빠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네, 엄마. 엄마 살아있을 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치매 증상이 돌아왔어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요. 그날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요. 적어도 25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어요. 15년째 되던 겨울이었어요. 12월 20일이었죠. 아침부터 날씨가 추웠어요. 어머니 방 온도를 확인했어요. 22도였어요. 히터를 더 틀었어요.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거든요. 엄마, 아침 드세요.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는 삼키지 못하고 흘리셨어요. 입 주변을 닦아드렸어요. 한 숟가락 먹이는데 5분이 걸렸어요. 그날 오전에 어머니 이마가 뜨거웠어요. 체온을 쟀어요. 38.5도였어요. 열이 있었어요. 해열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올랐어요. 39도였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같이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어요. 폐렴입니다. 심해요. 입원해야 해요? 네, 당장 해야 해요. 중환자실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위험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조심해야 해요. 보호자분 혼자세요? 네. 다른 가족분은요? 아들들이 있긴 한데요. 연락해 보세요. 중환자실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복도로 나왔어요. 큰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순옥이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응급실이야. 폐렴이래. 그래. 심각해? 중환자실 들어가셔야 한대. 아이고, 큰일이네. 오빠, 병원 좀 와줘. 동의서 서명해야 해. 지금? 응, 지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순호가 미안한데 나 지금 부산이야. 부산이요? 응. 출장 와 있거든. 내일 들어가. 오빠 엄마가 지금 위독하신데. 알아. 근데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못 가겠어. 오빠. 순호가 내가 일단 알아서 해.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오빠 제발이요. 미안해. 끊을게.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둘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엄마 응급실이야. 뭐? 무슨 일인데? 폐렴으로 중환자실 들어가셔야 한대. 지금 병원 좀 와줘. 어디 병원인데? 강남 성모병원이야. 아, 거기 우리 집에서 멀잖아. 오빠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알아. 근데 나 지금 애들 데리고 있어.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 학원이요?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순호가 애들 시험 기간이야. 학원 빠지면 안 돼. 오빠, 미안해. 저녁에 갈게. 8시쯤 중환자실 들어가시는데 저녁까지 기다려요? 그래도 나 지금은 안 되거든. 알아서 해봐. 딸깍. 또 끊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셋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3번을 걸었는데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엄마 응급실이야. 중환자실 들어가신대. 제발 전화 좀 받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30분이 지나도 없었어요.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어요. 미안, 회의 중이었어.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큰오빠한테 연락해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동의서 서명하셔야 해요. 네. 혼자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어요. 밤 8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둘째 오빠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8시가 돼도 안 왔어요. 9시가 돼도요. 10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미안.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다 왔어. 오빠 엄마는요? 내일 갈게. 오늘은 늦었어.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큰오빠도 안 왔어요. 문자만 왔어요. 순호가 내일 새벽 첫 차 타고 갈게. 오늘은 못 가겠어. 미안. 저는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어요. 중환자실 앞이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보호자분, 집에 안 가세요? 네, 여기 있을래요. 가족분은요? 없어요. 어머, 혼자세요? 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추웠어요. 병원 복도는 냉기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였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좀 안정됐어요. 정말요? 네. 다행히 항생제가 잘 듣네요.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침 7시에 큰오빠가 왔어요. 순호가 여기 있었어? 네. 밤새 여기서? 네. 고생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큰오빠는 출장 때문에요. 둘째 오빠는 바빠서요. 셋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루 한 번 오후 3시에 10분 동안 면회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보러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눈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10분 동안 어머니 손만 잡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면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다음 날 면회 시간까지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상태가 좋아지신 거였어요. 그날 밤 경희 언니가 병원에 왔어요. 순호가 많이 힘들었지? 응, 언니. 오빠들은? 아무도 안 왔어. 또 그러네. 경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호가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있어. 방법이 있다니까. 무슨 방법인데요? 어머니 재산 말이야.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받고 유언장만으로는 안 돼요? 유언장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생겨. 그 전에 오빠들이 알면 난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증여로 해. 살아계실 때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돼요? 응.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돼. 세금만 내면 돼. 세금이 얼마예요? 한 600만 원 정도? 어머니 집값이 8억 원이니까. 그 돈도 없는데요. 어머니 적금 있잖아.
그거 깨면 돼. 엄마 적금이요? 응.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순옥이 주라고. 언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작년에. 너 모르게. 경희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순호가? 네, 엄마. 어머니 눈빛이 또렷했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랬구나. 엄마, 기분 어때요? 괜찮아. 근데 순호가, 네, 오빠들 왔었니? 목이 막혔어요. 아니요. 역시 그렇구나. 엄마, 순호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혼자 고생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호가 엄마가 너한테 집 준다고 했지?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네. 등기까지 바꿔야 해. 지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경희한테 다 들었어. 증여로 하면 된대? 네. 그럼 태어나면 바로 하자. 엄마 세금이 600만 원이나 해요. 알아. 엄마 적금 있잖아. 그거 쓰면 돼. 그 돈은 엄마 쓰셔야 해요. 아니야.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엄마. 울음이 터졌어요. 울지 마. 당연한 거야. 어머니는 2주일 후에 퇴원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경희 언니가 같이 갔어요. 증여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을 냈어요. 65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적금을 깼어요. 정확히 700만 원이 있었어요. 나머지 50만 원은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순호가 이거 내가 써. 엄마, 저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내가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물이 났어요. 2주일 후에 등기가 완료됐어요. 집이 제 명의가 됐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봤어요. 소유자 이순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 거가 됐어요. 25년 만에요.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서류함에 넣었어요. 깊숙이 숨겼어요. 오빠들이 절대 모르게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이거 비밀이야. 네, 엄마. 오빠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 살아있을 때는. 알았어요. 나중에 엄마 죽고 나서 알려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곧 죽을 거야. 엄마 느낌이 그래. 엄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치매 증상이 심해졌어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거의 말씀도 못 하셨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매일 간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요. 미음 먹이고요. 몸을 닦아드리고요. 옷을 갈아입히고요. 하루가 그렇게 갔어요. 오빠들은 여전히 명절에만 왔어요. 30분씩이요. 어느 추석이었어요. 셋째 오빠가 물었어요. 순호가 엄마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할게요. 아니,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둬야지. 왜요? 당연히 4등분이잖아. 우리 다 자식인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는 게 뭐야? 동의한다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요. 순호가 넌 혼자 모셨으니까 조금 더 받아도 돼. 40% 정도? 나머지 60%를 우리 셋이 나누면 되겠네. 큰오빠가 맞장구 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두고 봐요, 오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해 겨울이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폐렴에 걸리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위험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심장이 무너졌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빠들한테 연락했어요. 셋 다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병원을 지켰어요. 3일째 되던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순호가? 네, 엄마. 어머니 눈빛이 맑았어요.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엄마. 순호가 고마웠어. 제가 고마워요, 엄마. 너 덕분에 편하게 살았어. 아니에요. 집 잘 지켜. 알았지? 네, 엄마. 오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하지 마. 자기들이 자초한 거야. 알겠어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어요. 새벽 4시였어요.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임종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오빠들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오빠들이 도착했어요. 셋 다 왔어요.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25년의 끝이자 제 인생의 시작이요.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에 있었어요. 3층 빈소였죠. 어머니 영정 사진을 골랐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치매 걸리기 전 사진이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어요. 오빠들이 도착했어요. 새벽 5시였어요. 순호가 고생 많았어. 큰오빠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형식적인 위로였어요. 엄마, 편히 가세요. 둘째 오빠가 절을 했어요. 역시 형식적이었어요. 셋째 오빠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진짜 우는 건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었어요. 경희 언니도 왔어요. 순호가 힘내.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조문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워낙 오래 아프셨으니까요. 대부분 제 친구들이었어요. 오빠들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오빠들이 빈소 밖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지나갔어요. 큰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처리는 어떻게 할까? 둘째 오빠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팔아야지. 요즘 시세가 좋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8억 5천만 원은 받겠지. 그럼 한 명당 2억 정도네. 셋째 오빠가 말했어요. 순옥이는 좀 더 줘야 하지 않을까? 모시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절반은 너무 많아. 40% 정도? 나머지 60%를 우리가 나누면 한 명당 1억 7천만 원이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진정하자. 곧 알게 될 거야. 오빠들이 얼마나 놀랄지. 둘째 날 밤도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발인 준비를 했어요. 연구차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관을 모셨어요. 화장장으로 갔어요. 오빠들과 저, 그리고 경희 언니만 갔어요. 화장이 끝났어요.
유골함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납골당에 모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곳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빈소를 정리했어요. 오후 3시였어요. 오빠들이 저를 불렀어요. 순우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빠들이 마주 앉았어요. 큰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순우가 이제 엄마도 가셨으니 정리할 게 있잖아. 네. 집 말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이요? 응. 이제 처리해야지. 어떻게요? 팔아야지. 그리고 나눠야지. 둘째 오빠가 거들었어요. 우리 다 자식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셋째 오빠가 말했어요. 순우가 너도 알지? 법적으로 자식들은 똑같이 받는 거야. 저는 차를 마셨어요. 천천히요. 순우가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그럼 언제 시작할까? 다음 주? 글쎄요. 글쎄요가 뭐야? 큰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들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이게?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 보세요. 큰오빠가 봉투를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둘째 오빠가 빼앗아 봤어요. 소유자가 왜 순옥이야? 셋째 오빠도 함께 봤어요. 야, 이거 진짜야? 진짜예요. 언제 바뀐 거야? 3년 전이요. 큰오빠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셨잖아. 정신 맑을 때 하셨어요. 둘째 오빠가 소리쳤어요. 내가 속인 거 아니야? 엄마 정신 없을 때. 아니에요. 서류함에서 공증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큰오빠가 낚아챘어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한다. 내 재산 전부를 막내딸 이순옥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25년간 나를 혼자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단 한 번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날짜는 3년 전이었어요. 셋째 오빠가 벽을 쳤어요. 이런 미친,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에요. 둘째 오빠가 따졌어요.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도 자식이야. 알아요. 그럼 나눠야지. 왜요? 큰오빠가 소리쳤어요. 당연하잖아. 형제끼리. 오빠들은 2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오빠들이 말을 잃었어요. 생활비도 안 주셨죠. 병원비도 안 내셨죠. 그건 우리도 형편이. 엄마 응급실 가셨을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 명절 때 30분만 계시다 간 것도 바빠서예요? 오빠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뭔데 또? 간병비 계산서예요. 큰오빠가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간병기간 2002년 3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총 300개월. 월 간병비 200만 원. 총 간병비 6억 원. 병원비 1억 2천만 원. 기저귀, 약값 6천만 원. 합계 7억 8천만 원. 둘째 오빠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간병비를 돈으로 계산해? 제가 실제로 쓴 돈이에요. 셋째 오빠가 따졌어요. 그래도 집까지 독차지하는 건 너무하잖아. 집값이 8억 5천만 원이죠? 제가 쓴 돈이 7억 8천만 원이에요. 오빠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오빠들 드릴 게 없어요.
큰오빠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순호가 그래도 이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요?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지. 형제는 25년 전에 끝났어요. 둘째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그래도 이건 이제 와서 인정해봤자요. 셋째 오빠가 소리쳤어요. 유류분이 있어.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알아요. 청구하세요. 뭐? 근데 유류분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간병비가 인정되면 유류분도 못 받아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큰오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우리 형제인데? 형제요? 25년 동안 오빠들이 형제였어요? 오빠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보세요. 할 얘기 끝났으니까요. 순호가 큰오빠가 불렀지만 대답 안 했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오빠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셋째 오빠가 마지막이었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졌어요. 경희 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다 들었어요. 잘했어, 순호가. 언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살아. 네, 이제 시작이에요. 1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조용했어요. 오빠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 신발, 화장품들이요. 기부할 건 기부하고 버릴 건 버렸어요. 어머니 방도 정리했어요. 침대와 옷장만 남겼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기를 시켰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밝았어요. 어느 날 등기우편이 왔어요. 법원 봉투였어요. 열어봤어요. 유류분 청구 소장이었어요. 원고는 오빠 3명이었어요.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였어요. 30대 여자 변호사님이었어요.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별기여분이 명확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25년치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약국 영수증도요. 통장 내역도요. 전부 복사해서 파일에 정리했어요. 변호사님이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혹시 몰라서요. 이 정도면 100% 승소예요. 안심이 됐어요.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이었어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어요. 집에 돌아오니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나 큰오빠야. 네. 소장 받았지? 받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소송 취하하자. 싫어요. 순호가 그래도 형제인데 법정까지 가야 되겠어? 오빠가 먼저 소송 거셨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안 들어줘서. 이제 법원에서 봐요. 딸깍.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순호가 조카들 생각 좀 해봐. 삼촌 고모가 이러면 애들이 상처받아. 답장 안 했어요. 조카들은 25년 동안 할머니 한 번 찾아온 적 없었거든요. 셋째 오빠는 카톡을 보냈어요. 너 이기기 힘들 거야. 우리 변호사가 유류분은 무조건이래. 준비해. 읽고 지웠어요. 소송 준비는 2개월 걸렸어요. 변호사님이 답변서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추가 자료를 모았어요. 어머니 간병일지도 제출했어요. 매일매일 기록한 거였어요. 몇 시에 기저귀 갈았는지요. 몇 시에 밥 먹였는지요. 밤에 몇 번 깼는지요. 전부 노트에 적어뒀거든요. 변호사님이 놀라셨어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판사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법원 날짜가 잡혔어요. 첫 재판은 오전 10시였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오빠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남자 변호사였어요. 50대쯤 돼 보였어요. 오빠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원고 측에 물으셨어요. 원고들은 피상속인을 어떻게 부양했습니까? 오빠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원고들은 명절마다 방문했고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서적 지원이요? 네, 격려와 위로를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요? 그건 형편상 어려웠습니다.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원고들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죠. 제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피고는 25년간 단독으로 피상속인을 간병했습니다. 원고들은 생활비,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냈어요. 통장 내역, 영수증, 간병일지였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셨어요.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 직접 말씀해 보세요. 네, 판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002년부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혼자서요. 오빠들은요? 명절 때 30분씩 오셨어요. 1년에 2번이요. 생활비는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병원비는요? 전부 제가 냈어요. 제 적금하고 퇴직금으로요. 판사님이 오빠들을 보셨어요. 원고들 사실입니까? 큰오빠가 일어났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받겠다는 겁니까? 저희도 자식입니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둘째 오빠가 다가왔어요. 순호가 합의하자. 싫어요. 제발 우리도 돈이 필요해. 저도 필요해요. 셋째 오빠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오빠들을 두고 걸어 나왔어요. 1개월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증인은 경희 언니였어요. 증인, 피고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매일 간병했어요. 25년 동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희 언니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순옥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어요. 하루에 4번씩이요. 밥도 한 숟가락씩 먹였어요. 한 끼에 1시간씩 걸렸고요. 원고들은요? 명절 때만 왔어요. 30분 있다 갔고요. 방문 횟수는요? 1년에 2번이요. 추석하고 설날이요. 응급 상황 때는요? 순옥이 혼자였어요. 제가 같이 병원 간 적도 있는데 오빠들은 전화도 안 받았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빠들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증인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변호사님이 섭외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봤던 간호사님이었어요. 증인, 환자 보호자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항상 혼자 오셨어요. 낮에도 밤에도요. 다른 가족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요? 보호자분이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이요. 가족들은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겼어요. 정말요? 네, 100%예요. 1개월 후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이 가득 찼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 이순옥의 특별기여분을 인정한다. 25년간 단독 간병은 명백한 기여로 인정되며 그 금액은 7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심장이 뛰었어요. 상속 재산 8억 5천만 원에서 특별기여분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7천만 원이다.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 2억 원은 자녀 재산을 초과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탕탕탕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빠들이 주저앉았어요. 큰 오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는 눈물을 닦았어요. 셋째 오빠는 벽을 쳤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경희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순호가. 언니 고마워요. 이제 내 거야. 당당하게 살아. 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정말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 오빠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순호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답장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의 싸움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자유롭게요. 판결이 난 지 1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25년 동안 낡았던 집이었거든요.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벽지를 바꾸고 싶어요. 밝은 색으로요. 좋아요. 어떤 색을 원하세요? 아이보리색이요. 햇살처럼요. 알겠습니다. 마루도 새로 깔고 싶어요. 어떤 걸로요? 따뜻한 느낌의 원목이요. 좋은 선택이에요. 부엌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밝게요. 제가 요리하는 게 즐거워지도록요. 알겠습니다. 공사는 1개월 걸렸어요. 그동안 경희 언니 집에 있었어요. 언니 집 작은 방을 빌렸어요. 매일 공사 현장에 들렀어요. 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두웠던 벽이 밝아졌어요. 낡았던 마루가 새것이 됐어요. 좁았던 부엌이 넓어졌어요. 신기했어요. 1개월 후 공사가 끝났어요. 완공 확인을 하러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완전히 다른 집이었어요. 밝았어요. 따뜻했어요. 햇살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제 집이구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폭신했어요. 제가 고른 거였어요. 회색 소파였어요. 쿠션도 샀어요. 노란색하고 하늘색이요. TV도 새로 샀어요. 50인치였어요. 리모컨을 잡았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걸 틀었어요. 뺏길 일이 없었어요. 부엌에 갔어요. 새 냉장고가 있었어요. 양문형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마트에 가야겠어요. 그날 오후 대형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어요. 딸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요. 요거트, 치즈, 우유도요. 빵도 샀어요. 식빵, 크루아상, 베이글이요. 고기도 샀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요. 채소도 샀어요. 상추, 깻잎, 호박, 가지요. 계산대에 갔어요. 총 23만 원이었어요. 카드를 냈어요. 제 돈이었어요. 눈치 볼 필요 없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채웠어요. 가득 찼어요. 제 것들로요. 저녁을 만들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에 샐러드였어요.
고기를 굽는 냄새가 좋았어요. 접시에 담았어요. 예쁘게 플레이팅 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천천히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한 개뿐이었어요. 금방 끝났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드라마였어요. 여주인공이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 침대였어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였어요. 푹신했어요.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6시였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았거든요. 창문을 열었어요. 환기를 시켰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스트레칭을 했어요. 요가 동영상을 보면서요. 30분 정도 했어요.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기분 좋았어요.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프라이에 토스트였어요. 커피도 내렸어요. 향이 좋았어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신문을 보면서요. 오전에는 청소를 했어요. 제 페이스대로요. 음악을 들으면서요. 즐거웠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었어요. 경희 언니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파스타 집이었어요.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요. 보기 좋다.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그게 정상이야.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식사 후 카페에 갔어요.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회원증을 만들었어요. 책을 둘러봤어요. 로맨스 소설을 빌렸어요. 3권이요.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볶음밥이요. 맛있었어요. 저녁 7시에 주민센터에 갔어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했거든요. 수업에는 10명 정도 있었어요. 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이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했어요. 몸이 시원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갔어요. 수강생 5명이 같이 갔어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한 분이 물었어요. 순옥 씨는 혼자 사세요? 네. 자녀분은요? 없어요. 결혼 안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도 혼자예요. 이혼하셨어요? 네, 5년 전에요. 다른 분도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갔어요. 10년 됐네요.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결혼 안 했어요. 다들 혼자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었던 일들이요. 행복했던 일들이요. 공감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9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잠옷을 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책을 조금 읽었어요. 졸음이 왔어요. 불을 껐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렇게 1개월이 지나갔어요. 매일이 평화로웠어요. 매일이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 순호가. 큰오빠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큰오빠가 서 있었어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도 어두웠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들어와요. 고맙다. 큰오빠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리모델링 했어요. 좋다. 밝아 보여. 앉으세요. 큰오빠가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커피를 타서 건넸어요. 큰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순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오빠는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요즘 정말 힘들어. 그래요? 수경이가 나한테 차갑게 대해.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제 잘못은 아니에요, 오빠. 알아. 우리 잘못이지. 큰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호가 솔직히 말할게. 뭔데요?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뭐려? 수경이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말이야. 정말 실증나게 대하더라고. 그제야 아시는 거예요? 미안해. 진심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순호가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형제요. 웃음이 났어요. 오빠 형제는 25년 전에 끝났어요. 순호가 제가 엄마 혼자 모실 때 오빠는 뭐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나요? 알아. 근데 그래도 뭐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요? 응. 우리 다시 형제로 지낼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오빠. 왜?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순호가 더 이상 누구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큰오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명절에 만나는 건? 그것도 제 마음 내킬 때만이요. 큰오빠가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고마워요. 근데 순호가 네. 너 후회는 안 해? 뭐려? 우리랑 이렇게 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제 인생이고요. 큰오빠가 일어섰어요. 알았어. 나갈게. 잘 가세요, 오빠. 순호가 네.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할게. 네. 큰오빠가 문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1개월 후 둘째 오빠도 왔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 살겠다고요. 셋째 오빠도 왔어요. 역시 사과했어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빠들은 결국 포기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이었어요. 벚꽃 나무가 가득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눈처럼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어요.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경희 언니한테 보냈어요. 언니, 벚꽃 너무 예쁘다. 곧 답장이 왔어요.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거기서 만나자. 10분 후 경희 언니가 왔어요. 같이 산책했어요. 꽃길을 걸었어요. 말없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어요. 딸기, 토마토, 샐러드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돼요. 집에 와서 장을 정리했어요. 냉장고가 제 것으로 가득 찼어요. 저녁을 만들었어요. 샐러드와 빵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한 개뿐이었어요. 금방 끝났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편안했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을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어요. 제가 웃고 있는 꿈이요. 자유로운 꿈이요. 행복한 꿈이요. 69세예요. 인생의 절반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자유롭게요. 행복하게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제 인생이고요. 후회 없어요. 정말로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은 뭘 하면 올까? 그게 제일 행복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용기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제가 증명했어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처럼요.